네, 쓸데없는 연비를 리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 차량이에요. 네, 시승 차량이 아닌 제가 직접 구매한 베뉴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타라고 만들었던 그 차량, 그냥 저 혼자 탈라고 안 팔린 그 차량 제가 샀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자연흡기 모델의 CVT 변속기가 적용된 베뉴 차량인데요.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아반떼 노멀에도 들어가고 있는 파워트레인 중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연비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다른 소형 SUV 코나 1.6 하이브리드, 그리고 코나 2.0 가솔린 터보, 그리고 XM3 1.3 가솔린 터보 모델과 한번 연비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베뉴 차량 같은 경우는요, 실제 오너가 말씀드리는 가성비 가장 좋은 옵션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량 같은 경우는 15인치, 17인치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는데 15인치 같은 경우는 13.7kg라는 좋은 복합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 17인치 같은 경우는 13.3kg의 복합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퀴너지 GT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온도는 14도, 흐린 날씨로 에어컨은 켜지 않고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11.2km 정도, 11km 정도의 연비를 보여줬고,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호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24분 소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비 20.4km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XM3 1.3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똑같이 10분 소요돼서 11.8km라는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나 N 차량 같은 경우는 2.0 가솔린 터보 모델로 고성능 모델이라서 여기까지 9분 소요가 됐고 7.3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코나 1.6 하이브리드의 시내 연비 같은 경우는 18.1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XM3 같은 경우는 11.8km의 복합 시내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나 N 차량 같은 경우는 8.9km로 다소 낮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뉴 1.6 가솔린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15인치 타이어인 경우는 12.7km라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테스트하는 차량 중에서 호나 하이브리드 다음으로 좋은 연비를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베뉴 일단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저도 차량을 정말 좋아하고 1년에 대략적으로 한 60대 정도, 종류로 따지면 40종류, 50종류의 차량을 시승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차가 뭘까? 라고 해서 선택한 차량이 바로 베뉴 차량입니다. 베뉴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소형 SUV로 코나 막내로 뿅 하게 나왔지만은 사실 이 녀석 엑센트의 후속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엑센트는 국내에서 판매는 되지 않고 있고요. 해외 몇몇 나라, 특히 인도에서도 엑센트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SUV 막내 모델로 가지고 있다가 캐스퍼가 나오면서 캐스퍼와 코나 사이의 소형 SUV 차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성비적으로 본다면은 이 차량 정말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뒤에 옵션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에서는 이 차량을 혼자 타는 차, 이름도 베뉴라는 게 이게 약간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팔려고 노력을 했던 차량은 아니에요. 사실 이 차량의 목적은 인도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던 모델 중 한 대인데요. 인도시장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아반떼 수출명 엘란트라가 세단의 플래그십 모델이에요. 가장 큰
가장 고사양 모델이 바로 아반떼예요, 인도에서는. 그리고 SUV 모델 같은 경우는 투싼 모델, 우리한테는 거의 뭐 중간급 모델이지만 투싼 모델이 거의 뭐 플래그십 SUV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인도에서는 굉장히 작은 차량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뉴 차량이 인도에서는 작은 차량이 아니에요. 인도에서는 한 중간 정도, 우리로 따지면은 한 스포티지나 투싼 정도의 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 그래서 그런지 베뉴 차량이 국내에서는 1.6 가솔린 스마트 스트림 엔진 그리고 CVT 변속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인도 시장에서는 카파 1.2 MPI 엔진, 왜 이거 시끄러워, 그리고 1.0 GDI 터보 엔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크기는 뭐 국내 모델이랑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엔진 같은 경우는 모닝 터보에 들어갔던 1.6 GDI 터보 모델이나, 그리고 한국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카파 1.2 MPI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 디젤 모델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도 시장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동 변속기보다 수동 변속기가 좀 더 인기가 많고, 그리고 베뉴 차량도 대부분의 옵션들이 수동 변속기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7단 DCT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IMT라 그래서 인텔리전트 매뉴얼 트랜스미션이라고 해서 수동 변속기인데 약간 더 이 진화된? 어쨌든 뭐 오토 미션은 아닌데 수동 미션인데 뭐 좀 더 진화된 IMT 미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모닝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IMT 미션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4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인도는 조금 이 파워트레인 쪽으로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베뉴 차량에 굉장히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거기다가 CVT 변속기의 효율이 너무나 좋았던 거를 체감해서 이 차량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가서 이제 서울대 입구쯤 가서 이 차량의 장점, 그리고 방배 좀 가가지고 이 차량을 약 한 1년을 넘게, 1년 한 8월, 9월, 10월이니까 1년 한 14개월을 타면서 느꼈던 단점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역삼 가서 이 차량의 옵션, 강력 추천하는 옵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은 28분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서울대 입구까지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47분 걸렸어요. 꽤 많이 막혀서 47분 걸려서 15.9km의 연비를 보여줬고요. XM3 같은 경우는 14.3km 연비를 보여줬고 시간은 24분으로 조금 더 XM3가 빨랐어요. XM3 강남 퇴근길 연비할 때 이상하게 많이 안 막혀서 연비가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나 N 2.0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24분 소요돼서 8.9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차량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 차를 샀어? 왜 베뉴를 샀어? 더 좋은 차를 사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차라는 게 딱 구입을 하면은 욕심이 더 생기고, 그리고 더 좋은 차, 그리고 이 옵션 넣을걸, 이 옵션 넣을걸, 뭐 이런 후회를 항상 하는데, 저는 일단은 딱 한 2년에서 3년 정도 딱 그냥 편하게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에서 연비가 좋은, 가성비 좋은 차량을 원했어요. 그래서 사실 베뉴 차량을 선택을 했고,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이 뭘까를 봤더니
배뉴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좋고 그리고 짐차로도 좀 제가 일하면서 자주 쓰기 때문에 폴딩을 했을 때 짐차였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사실 배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한 14개월 동안 짐차로도 쓰고 뭐 출장용으로도 쓰고 이것저것 뭐 다양하게 차량을 사용해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량입니다. 특히나 이 차량 배뉴 그리고 아반떼 옛날에 삼각반떼 있잖아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었을 때 연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정속 연비를 하는데 삼각반떼 제 기억에 28km? 29km 막 이렇게 찍었었거든요. 그 파워트레인이 바로 이 파워트레인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스트레인 1.6 가솔린 엔진의 CVT 변속기 그리고 배뉴 차량으로도 혹시나 SUV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24km, 25km 제 개인적으로 이 차량 이 15인치 휠 타이어를 끼고 최고 연비 찍었을 때가 배뉴 28km까지 찍었습니다. 그만큼 미친 연비예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어서 가격도 2천만원 미만인데 연비가 28km라는 말도 안 되는 연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퇴근길 같은 이런 막히는 곳에서는 사실 하이브리드가 답이에요. 하이브리드가 답인데 막히는 길 얼마나 가자고 제가 하이브리드를 600이나 700 더 주면서까지 좀 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이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생각보다 운동 성능이 굉장히 괜찮아요. 이 차량 SUV, 소형 SUV고 뭐 현대자동차에서 캐스퍼 전에 나오기 전까지 캐스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차량이 가장 저렴한 차량이라서 사실 운동 성능은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이거 딱 타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움직이는데? 약간 현대에서 만든 미니쿠퍼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배뉴의 가장 큰 장점은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 CVT 변속기에 대한 뭐 좋은 연비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바로 차량의 컬러감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컬러감이고 제 차량도 레드 컬러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레드 컬러뿐만 아니라 옵션 조금만 더 하면은 라임 컬러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성을 나타내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투톤 루프가 가능해요. 그리고 투톤 루프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빨간색의 뭐 화이트 루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 조합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 이 내 차량은 쟤랑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랩핑으로 뭐 루프 랩핑을 할 수 있지만 순정 차체 컬러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컬러 그리고 다양한 컬러 포인트와 그리고 플러스의 익스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한 선택사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뉴 같은 경우는 첫 차라든가 아니면 집에 서브카로 나는 메인카가 벤츠인데 서브카로 연비가 좀 더 좋은 녀석으로 개성을 좀 보여주고 싶다.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아니면 라임색, 그린색 컬러의 차량을 사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 뭐 무조건 정속주행이라기보다는 안전속도에 유의해서 달리면 기본 그냥 뭐 운전 못해도 20km, 22km 나옵니다. 만약에 이 차 타고 20km 미만 나온다 그러면은 본인 운전 실력을 조금 내가 운전을 잘 못하나 아니면 운전을 더럽게 하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로는 정말 이 차량 이런 가격에 이런 연비 이런 미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좀 더 가서 이 차량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배역에 도착했습니다. 연비는 지금 14.2km로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나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5.4km의 연비를 보여줬고 XM3 같은 경우는 14.7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나 N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는 8.9kg의 연비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 차량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차량으로 카시트 2개 그리고 이게 뒤에다 장착은 돼요. 장착이 되는데 카시트 2개를 딱 놨을 때 그래서 운전자가 키가 커. 근데 카시트를 놓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진짜 이러고 해야 돼요. 이러고 해야 될 정도로 좀 이게 앞뒤가 좁아요. 카시트마다 조금씩 다르고 운전자의 시트 포지션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카시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살짝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애가 없지만 저희 직원분께서 카시트 2개를 딱 놨을 때 운전하기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가 둘이다 카시트를 2개를 놔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사실 베뉴 차량보다 좀 코나 차량이나 투싼 차량 같은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가장 큰 불편함은 이거였고요. 그리고 차량 가격에 비해서 이런 마감재 같은 거 있잖아요. 마감재.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깡통 모델이라서 직물 시트예요. 직물 시트라서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뭐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차량 가격이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깡통 모델인 경우에는 스마트 키가 아니에요. 참고로 제가 2013년에 i30 모델을 딱 계약을 했을 때 1890만원 주고 깡통 모델을 구입했거든요. 그때도 i30 깡통 모델을 구입했었는데 직물 시트였고, 그리고 스마트 키 버튼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버튼 시동이었는데 이 차량을 구매했을 때 1700 주고 샀나? 옵션까지 다 해서 1700 주고 샀는데 키를 돌려서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키가 아니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그냥 잠금 여는 건 되지만, 그래도 도어를 딱 열었을 때, 그냥 도어만 열었을 때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좀 많이 좀 아쉬웠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네. 까먹었는데 원고에는 제가 안 써놨는데 이거 레드 이게 뭐야, 이거 주황등 이런 거에 좀 LED 좀 박아줬으면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이런 거에 좀 야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등도 사실 LED로 구입을 해놨는데 귀찮다고 미루고 해서 지금 14개월째 지금 장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제 차량이 2020년식이에요. 2020년식이었는데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접어야 돼요. 깡통 모델은 이 부분이 가장 놀랬어요. 사실 i30 옛날에 2013년 깡통 모델도 삑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접혔는데, 와 이씨. 그리고 자동으로 접는 것도 불구하고 버튼도 없어요. 자동으로 접는 버튼이 없었다가 2021년형 모델부터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모델을 중고차로 구입하실 때는 정말 잘 알아보셔야 돼요. 특히 이 사이드 미러 안 접히면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21년식을 구입하시거나 이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라는 게 솔직히 조금 아쉬워요. 뭐 상위 모델이어도 뭐 디지털 계기판은 좀 아니라는 점이 좀 아쉬운데, 캐스퍼 같은 경우는 디지털 계기판이에요. 디지털인데 이제 풀 LCD 디지털, 그러니까 아반떼 같은 디지털 계기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디지털 계기판인데 베뉴가 이런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캐스퍼 모델이 가장 큰 강점으로 손꼽히는 게 바로 이 시트가 폴딩 된다는 건데, 베뉴는 그런 폴딩만 딱 되면은 사실 캐스퍼를 살 이유가 전혀, 아니 뭐 물론 경차 혜택을 받아야겠지만 폴딩만 딱 되면 정말 이 차량 차박용이나 캠핑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동 변속기가 삭제가 됐어요. 2020년형까지는 수동 변속기가 있어서 저도 2020년에 이거 수동 변속기를 살까 아니면 자동 변속기 CVT 변속기를 살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뭐 저 혼자 타는 차량이 아니라서 CVT 변속기를 샀는데, 수동 변속기가 삭제됐다는 부분은 조금 수동 매니아들에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디젤 파워트레인이 없는 게 가장 큰 좀 아쉬움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디젤 차량을 정말 사랑하는 차량인데, 베뉴 차량을 보고 디젤이면 되게 살만하겠다 라고 봤는데
디젤 파워트레인이 없습니다. 참고로 베뉴와 동급인 차량이 기아자동차에서는 스토닉이에요. 현대자동차 코나가 있다면 기아자동차는 셀토스가 있고, 현대자동차에 베뉴가 있다면 기아자동차에는 스토닉이 있는데, 스토닉에는 디젤 파워트레인이 있습니다. 있었다가 삭제가 됐지만, 스토닉에는 디젤 파워트레인이 있었지만 베뉴는 디젤 파워트레인이 없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크리티컬한 단점들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마감이나 이런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스마트 키나 사이드 미러는 이제 개선이 됐고, 그리고 다른 불편사항의 옵션은 돈으로 채우면 되기 때문에 이 차량 자체의 단점은 크게 없다. 있다면은 딱히 저는 이 차 타면서 어차피 작은 차를 샀으니 좁은 것도 단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한데, 전체적으로 크게 후회된다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옵션을 조금이라도 더 넣을걸 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는 크게 단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교대 쪽을 왔는데, 교대에서 좀 더 가서 역삼, 저 끝에 보이는 이 언덕 끝에 가면 역삼인데, 역삼에서 이 차량의 추천 옵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비가 떨어질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베뉴 모델을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트림을 사야 될까, 그리고 어떤 금액대에 맞춰야 될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나는 베뉴 아니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은, 금액을 조금 오버하다 보면은 코나 살까? 좀 더 큰 차 코나 살까? 아니면은 더 싼 쪽을 선택을 하신다면 캐스퍼를 살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나 스마트 모델 같은 경우는 1689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소세 3.3% 인하 적용을 했을 때 금액입니다. 그리고 모던은 1885만원, 그리고 모던 플럭스가 2042만원, 그리고 플럭스 모델이 2236만원의 금액대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옵션 막 때려 넣으면 한 2400이 아마 400인가 2500인가가 아마 풀옵션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코나 모델 같은 경우는요 1999만원에서 2700만원, 얘도 옵션 때려 넣으면 거의 3000만원 수준의 금액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조금만 더 하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최고 등급 차량을 구입을 하고 거기서 필요한 옵션만 딱 넣자라고 하는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캐스퍼 모델 같은 경우는 1385만원부터 시작해서 1960만원의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데, 캐스퍼 깡통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옵션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서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하면 어영부영 대략 한 16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경차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 참고로 제가 내일 모레 캐스퍼 강남 태극길 연비 또 할 때 이 얘기 또 할 거지만은, 캐스퍼 모델로 경차 혜택을 1년에 200, 300씩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톨게이트 비용 50% 감면이기 때문에 1년에 톨게이트 비용이 200만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50%면 100만원으로 확 줄잖아요. 그렇다 그러시면은 사셔야죠. 그리고 공영주차장 비용도 50%, 이게 바로 경차의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은데, 공영주차장으로 몇백만원 어떻게 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가끔 집 주차장에 주차가 안 되셔서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들, 월주차하시는 분들, 월주차 예를 들어서 40만원짜리 월주차면 캐스퍼를 구입하시면은 50% 할인돼서
20만원에 월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면 1년에 240만원 정도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구입해야 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베뉴 모델을 좀 더 추천드려 봅니다. 일단은 이 차량, 제 차량은 2020년 차량이에요. 그래서 사이드미러도 접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1630만원, 네, 1630만원에다가 뭐 옵션 이것저것 다 해서 1620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옵션을 딱 두 개만 넣었어요. 그래서 하이패스 옵션이랑, 그리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연동해서 60만원, 그래서 80만원짜리 옵션만 딱 넣고 깡통 모델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깡통 모델을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든지 뭐 테스트를 하던, 사진을 찍어 보내드리던, 뭐 하는 방향으로 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베뉴 모델, 저는 개인적으로 깡통 모델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존 2020년 모델 대비 2021년 모델이 상품성이 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깡통 모델에서 뭐 저처럼 뭐 하이패스라든가 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넣는 거를 추천드려 봐요. 하지만 나는 이 베뉴 차량을 조금 오래 타고 싶은데, 그리고 옵션도 어느 정도 좀 있으면서 가성비가 좀 있는 그런 차량을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모던 트림을 추천합니다. 모던 같은 경우는 1885만원, 여기에 개소세 포함하면은 18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에요. 자, 제가 모던 트림, 스마트 트림이 아닌 모던 트림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모던 트림에는 원격 시동과 스마트 버튼 시동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 차량에는 스마트 버튼 시동이 없고 원격 시동이 없는데, 원격 시동은 있으면 정말 편해요. 특히 겨울에 밖에다 주차하시는 분들은 원격 시동을 켜서 이제 겨울철에 미리 약간 예열도 할 수 있고, 히터도 켜놓은 상태에서 원격 시동을 켜놓으면 히터도 따뜻하게 나오기 때문에 5분만 켜놓으시면은 춥게 차 타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원격 시동은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열선 핸들, 통풍 시트, 그리고 이 휠 자체도 가죽이 적용되고, 만약에 깡통 모델 스마트 트림을 선택하시면 약간 이게 우레탄 같은,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플라스틱 같은 느낌인데, 솔직히 겨울철에는 조금 손이 좀 시렵고 좀 고급스럽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원격 시동, 그리고 열선 핸들, 그리고 가죽 휠, 그리고 뭐 내장재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뭐 이런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베뉴를 다시 산다면 저는 모던 트림을 살 것 같아요. 모던 트림으로 대략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0만원의 가치 충분합니다. 지금 제 깡통 모델 열선 시트도 없어요. 열선 시트도 없고, 여기 버튼이 있는데 버튼이 다 비어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하나 있고 다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던 트림 1850만원짜리, 그리고 여기다가 제 거는 이제 할로겐이 아니라 이거 뭐야, 일반 전구 타입의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LED 헤드램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절대 아깝지 않은 트림이 바로 모던 트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던 트림 1885만원짜리 옵션에다가 멀티미디어 라이트 플러스 100만원짜리 옵션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깡통 모델에 딱 300만원만 더 추가해 주시면은 모든 게 해결됩니다. 참 아쉬운 게 모던 트림에서 8인치 이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따로 장착 못하는 게 조금 아쉽지만, 이 멀티미디어 라이트 플러스 저는 이제 8인치 디스플레이만 60만원 주고 했는데, 이 100만원짜리 안에 8인치 디스플레이에 후방 모니터 이것까지는 60만원인데, 여기에 풀 오토 에어컨, 그리고 하이패스, ECM 룸미러까지 다 해서 100만원의 패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이패스 20만원, 그리고 8인치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연동이 60만원, 80만원에
풀 오토 에어컨 10만원에 ECM 룸미러 10만원,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100만원짜리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던 트림을 사시면 무조건 멀티미디어 라이트 플러스 패키지를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은 개별 서비스의 3.5%를 미적용한 상태에서 차량 기본가량, 차량 그 기본 금액인 1885만원에 그 멀티미디어 라이트 플러스 그거 100만원 추가해서 1900만원대에 맞추시면은 가장 이상적인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나는 깡통 모델로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옵션만 딱 선택하겠다 라고 하시면, 뭐 하이패스 같은 경우 이용 안 하시면 하이패스도 빼셔도 좋지만, 저는 고속도로 주행이 좀 많아서 하이패스를 꼭 넣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연동되기 때문에 이 후방 카메라 연동, 특히 이 애플 카플레이 이거 하나 때문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거치하는 거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8인치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타실 생각이시라면 뭐 1720만원에 하이패스하고 8인치 디스플레이를 딱 적용해서 1800만원에 딱 금액을 맞추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나는 차량을 오래 타겠다, 좀 오래 타겠다라고 하시면 모던에다가 멀티미디어 라이트 플러스 패키지 100만원 추가하셔서 대략적으로 1950, 1980 정도의 금액, 그래서 2000만원 금액에 딱 맞추시면은 가장 좋은 베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옵션표 보다 보면은 플럭스 모델의 그릴이 멋있고, 참고로 이 플럭스 모델 그릴이 부품가만 27만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뭐 나중에 사고 났을 때 27만원, 뭐 27만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만원 더 주고 뭐 그릴은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배지 같은 경우 그냥 사서 달면 되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플럭스 외장 디자인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역삼을 지나서 지금 여기 포스코 사거리까지 왔는데 삼성까지 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연비 1시간 15분 정도 소요됐고요. 연비는 13.3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나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3.3km 연비를 보여서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코나는 2시간이 걸렸고 얘는 1시간 15분 걸린 거에 비하면 코나 하이브리드가 진짜 막히는 도로에서는 소형 SUV 중에 갑입니다. 그리고 SM3 같은 경우 여기까지 1시간 24분 소요돼서 12.5km 정도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나 N 같은 경우는 1시간 39분 소요돼서 6.3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나 N은 지금도 기억나지만 정말 재밌는 차량이지만 이런 막히는 도로에서는 쥐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적으로 보면은 정말 베뉴가 매력적인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자, 잠실역까지는 대략적으로 3km 정도 남았고요. 제 예상으로는 뭐 한 13km 내외에서 아마도 연비가 마무리될 것 같지만은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는요 13.6km를 보여줬고 2시간 33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막히지만 좋은 연비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XM3 1.3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1시간 48분으로 한 11분 정도 차이가 있고 11.9km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나 N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서 1시간 58분 소요가 돼서 6.4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베뉴 제 차량, 제가 타고 다니는 베뉴 차량은 막히는 길에서도 정말 아주 막 가다서다 막 그러면은 막 8km, 7km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달리다가 막히고 이러면은 기본 한 12km, 11km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금 보이시는 12.3km의 평균 연비가 아마 6,000km 제가 탄 거에 대한 평균 연비일 거예요. 한 6,000km, 10,000km 이전부터 제가 리셋을 안 했으니까 뭐 이 정도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300km 300km 누적 연비가 12.8km. 뭘 어떻게 타도 그냥 12km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내일 모레 현대 캐스퍼 이미 아마 영상은 캐스퍼가 먼저 올라갈 것 같은데 현대 캐스퍼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를 위해서 베뉴 모델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베뉴 구입하시는데 뭐 어떤 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라스카도였습니다.